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해요. 지난주도 다들 잘 지내셨죠? 2025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 새롭게 계획한 일들은 다 잘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직 시작 못하셨거나 아니면 계획이 흐지부지 되어버린 분들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으로는요, 아직 2024년이거든요. 음력으로는 다음 주가 2025년의 새로운 새해의 시작입니다. 음력 1월 1일을 한국에서는 설날이라고 부르고요. 양력보다도 더 크게 기념합니다. 이렇게 큰 명절을 기념할 때 한국어로는 세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세다, 추석을 세다, 설날을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선 양력보다 음력 1월 1일을 더 크게 기념해서 이런 노래까지 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옛날에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전통 음력 1월 1일 설날을 다시 기념하게 됐어요. 이 노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설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떠올라요. 근데 왜 일본에서 정해준 새로운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까치의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본을 까치에 비유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까치가 동물 까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말 중에 아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치라는 말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설날은 작은 설날이고 그 작은 설날은 어저께 과거였다. 그리고 우리의 설날, 큰 설날은 오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력의 1월 1일은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던 설날이라고 생각해서 옛구자라는 한자를 써서 구정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바를 정자이긴 한데 바르다라는 뜻 말고도 시작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본 통해서 새롭게 전해져 온 양력의 설날은 새로운 설날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력 설날을 신정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음력 설날은 구정을 세다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한국의 설날, 구정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구정을 기념하나요? 신정만 기념하나요? 여러분들 나라의 새해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에피소드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새해에 뭘 하면서 지내나요? 한국도 양력 설날은 다른 나라들이랑 비슷하게 밤 12시에 카운트다운을 하기도 하고요. 불꽃놀이 같은 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바다에 해돋이를 구경하러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이랑 마찬가지로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야의 종 치는 걸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양력 설날에도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요. 양력 설날은 하루밖에 쉬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고 소소하게 기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음력 설날을 더 크게 기념해요. 음력 설날은 보통 3일을 쉬는데요. 3일을 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설날 당일이 있고 그 앞뒤로 하루씩 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설날이다. 그러면 앞에 일요일이 있고 뒤에 화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쉬게 돼요. 그러면 휴일이 이틀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루 더 쉬라고 휴일을 하루 더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은요,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3일을 쉬는데 그러면 일요일에 쉬었다가 월요일에 회사를 갔다가 화, 수, 목 쉬었다가 금요일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번거롭다 보니까 이번 설날에는 월요일에 하루 더 쉬라고 나라에서 휴일을 하나 더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설날은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6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하루 더 내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을 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의 설날은 정말 황금 연휴네요. 이렇게 오래 쉬다 보니까요. 따로따로 살던 가족들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요. 설날에 특별하게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세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배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걸 세배라고 해요. 절은 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걸 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 절을 할 때는 신에게 기도 올릴 때 아니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사죄를 올릴 때 이런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런 특별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에도 절을 하기도 합니다. 꼭 어른이 아니어도요, 비슷한 나이끼리도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절을 서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건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절을 올려요. 이렇게 절을 올리면요. 어른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올해 하고 싶은 일 다 잘 되거라. 아니면 그래, 올해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좋은 말들은 덕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덕담을 해준 다음에는 세뱃돈이라고 하는 용돈을 주십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분이 좋겠죠? 일본에도 이런 문화가 있죠. 오토시다마. 그리고 중국에는 홍바오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나라는 다른 곳에도 있지만 한국은 특이하게도 옛날에는 사실 돈을 주지 않았대요. 돈이 아니라 쌀이나 과일 같은 걸 주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아이들이 어른에게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인사를 드린다고
세배를 드리기도 했대요. 이렇게 이웃에게 세배를 하고 나면 그 집에 제사를 지낼 때 쓰라고 과일이나 곡식 같은 걸 줬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가 되면서 이제는 과일 곡식이 아니라 관리하기 더 쉬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에 세뱃돈을 줄 때에는요, 더욱더 운이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돈 말고 새로 인쇄된 돈을 주고 싶어 해요. 이렇게 새로 인쇄한 돈을 신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은행에서 이 신권이 금방 똑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인 조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에게 내가 세뱃돈을 줄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은행에 미리미리 가서 신권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에는 신권이 이미 은행에서 다 떨어졌을 것 같네요. 설날에는 이렇게 서로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해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상을 차려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제사도 지내요.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설날의 게임으로 대표적인 것은 윷놀이라는 게 있어요.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보드게임인데요. 보통 보드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놀죠.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만큼 내 캐릭터, 말을 움직여서 놉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주사위 대신에 4개의 막대기를 던지고 노는데요. 이 4개의 막대기를 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윷놀이인 거예요. 이 윷은 사실은 원래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새해에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에 점을 치고 나서 남은 막대기들을 보고 아이들이 윷놀이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윷놀이는 특히 새해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놀이가 있는데요. 바로 연날리기라는 놀이입니다. 이 연날리기의 연은요, 중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연이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에, 서양 같은 나라에도 전해져서 다른 나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연이 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 연놀이를 새해에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연에다가 나쁜 운을 실어서 날려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연을 하늘 높이 멀리 날리다가요, 누가 멀리 날리나 시합도 하고 또 서로의 연줄을 끊으면서 놀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요, 마지막에는 연의 줄을 끊어버리거나 다 풀러버려서 하늘로 높이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쁜 운이 날아가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새해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드셔보신 적 있나요? 떡국입니다. 떡국은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는 음식이에요. 떡국을 먹어야 제대로 새해가 오고 나이를 먹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떡국을 여러 그릇 먹기도 했어요. 지금은 먹은 떡국을 도로 내보내고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떡국은 새해를 기념하는 그런 음식이니까 위에 고명이라고 하는 예쁜 것들을 올려서 먹었어요. 고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디저트 같은 데에도 올라가는 가니쉬 같은 거예요. 계란이나 버섯, 파, 고추 이렇게 알록달록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이 음식을 더
멋스럽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떡국에는요, 가래떡이라는 떡이 들어가는데, 가래떡은 새하얗고 길쭉한 모양의 떡이거든요. 가래떡을 특히 넣은 이유는 새하얀 이 색깔이 밝은 미래 같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가래떡의 이 길쭉길쭉한 모양 덕분에 이 가래떡을 먹으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서 먹었는데 이 동그란 모양이 옛날 돈인 엽전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동그란 가래떡이 들어간 떡국을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떡국을 해 먹지 않아요. 요즘은 비스듬하게 썰어서 떡국떡 모양을 길게 썰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는 것을 어슷 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은 떡국떡을 어슷 썰어서 먹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가 어디 써져 있는 건 아닌데요. 아마 어슷 썰면 한 입을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슷 썰기를 하면 국물이 더 잘 배어들어서 어슷 썰기를 해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동그랗게 썰어서 떡국떡을 만드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요즘 마트에 떡국떡을 사러 가면요,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슷 썰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 떡국도요,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김치처럼 지역마다 다 모양과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방송 같은 데에서 자주 보셨던 떡국은 아마 서울의 소고기 떡국이었을 거예요. 소고기 육수를 내서 거기에 가래떡을 넣고 알록달록한 고명을 얹은 떡국이죠. 근데 이런 떡국 말고도 정말 다양한 떡국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는요, 조랭이 떡국이라는 게 대표적이래요. 조랭이 떡 들어보셨어요? 동그란 공 2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팔자 모양의 떡이거든요. 이 팔자 모양의 떡이 조롱박을 닮았다고 해서 조랭이 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여기선 이런 조랭이 떡으로 떡국을 해 먹을까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이 조랭이 떡이 옛날 돈인 엽전이 많이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닮아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조랭이 떡이 누에고치를 닮아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내서 실크, 비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에고치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걸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도 고급스럽고 부자로서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먹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건 간에 사람들이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런 음식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 쪽에서는요, 이 떡국떡에 만두를 꼭 넣어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떡국이 아니라 떡만둣국을 먹는 거죠. 이 만두도 복주머니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두를 넣어서 먹었대요. 이렇게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속도 더 든든하고 복스럽기도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생떡국이라는 걸 먹는데요. 생떡국은 또 뭘까요? 찾아보니까요, 가래떡은 쪄서 만들어낸 떡이잖아요.
이렇게 미리 쪄진 떡을 사용하지 않고 맵쌀가루를 뭉쳐서 바로 넣기 때문에 생떡국이라고 부른대요. 원래 떡을 만들 때에는 맵쌀가루를 뭉쳐서 한번 쪄서 모양을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데 이 생떡국을 만들 때는요, 맵쌀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맵쌀가루를 살짝 익히면서 반죽을 합니다. 이걸 익반죽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추석 에피소드에서 송편 만들 때에도 이 익반죽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생떡국의 반죽도 익반죽을 하는데요. 보통 이 반죽은 귓볼 정도로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때까지 만들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죽이 만들어지면요, 냉장고에 30분간 숙성시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숙성시키는 걸 휴지시킨다고 해요. 여러분들 휴지 들어봤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그 휴지랑 발음과 이 단어 스펠링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휴지는 휴식한다의 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랑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휴지를 시키고 나서요, 이 휴지시킨 반죽을 꺼내서 보통 가래떡 만들듯이 길게 이렇게 밀어서 어슷썰기를 해서 팔팔 끓인 육수에 바로 넣습니다. 이렇게 찌지 않은 떡반죽을 바로 육수에 넣으면요, 떡이 굉장히 부드럽게 된대요. 그리고 생떡국에는 미역이랑 들깨가루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이 정말 개운하고, 그리고 들깨가루 덕분에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부드러운 떡도 좋아하고, 그리고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보고 정말 맛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충청도까지 당장에는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구운 떡을 사용한 구분떡국이라는 걸 해먹는데요. 일본에서도 오소니라고 하는 구운 떡을 넣은 떡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려나 하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구분떡국도 생떡국이랑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쪄진 떡이 아니라 맵쌀가루를 반죽해서 만듭니다. 맵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익반죽시키고 냉장고에 휴지시키는 것까지 같아요. 그 다음에 꺼내서 이 떡반죽을 넓게 펼쳐서 참기름을 바른 팬에다가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운 떡을 마치 감자튀김 모양처럼 기다란 막대기 모양처럼 얇게 길게 채를 썰어줍니다. 우리 오늘 써는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비스듬하게 써는 건 어슷썰기, 그리고 기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써는 건 채썰기라고 합니다. 구분떡국은 이렇게 구워진 떡을 채 썰어서 육수에 넣어서 만드는 떡국입니다. 그리고 경상도는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매생이나 굴같이 바다에서 구해지는 것들도 많이 넣는다고 해요. 아까 미역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레시피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운 떡도 고소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구분 떡국도 꼭 해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떡국은 닭장떡국이라는 건데요. 닭장떡국은 전라도에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닭장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보통 닭장이라고 하면요, 이 닭이 들어가 있는 케이지, 우리를 말해요.
닭이 들어있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좁은 곳에 들어가거나 하면 여기 되게 닭장 같다. 무슨 닭장에 갇힌 기분이 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닭장은 닭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닭을 간장에 졸여서 만드는 육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육수를 닭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런 닭장을 사용해서 떡국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닭이 아니라 꿩을 사용해서 원래는 만들어 먹었었대요. 꿩 생각해보면 약간 공작같이 생기기도 하고 깃털이 알록달록 예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꿩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닭으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 라는 표현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원래 쓰려고 했던 물건을 찾지 못해서 대신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질이 떨어지지만 비슷한 거를 사용할 때 에이, 꿩 대신 닭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 표현이 여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표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기에서 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재미가 더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설날 모습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떡국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떡국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알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고 잘 활용해서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온 레시피들 활용해서 꼭 한번 요리해 보려고요. 그리고 레시피를 찾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 떡만둣국을 해 먹는데 떡만둣국에 들어가는 만두에 물을 많이 넣는데요. 만두에 물을 넣을 생각은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겨울에는 무가 특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무만두를 꼭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무만두는요, 무를 얇게 채를 썰어서 그 채 썬 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물이 빠지게 한 다음에 물기를 쫙 짜내서 원래 우리가 만두 만들 때 넣는 그 소 있잖아요.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두소라고 하는데 만두소에는 보통 고기나 채소 같은 게 들어가죠. 그렇게 준비된 만두소에 이 물기를 뺀 물을 추가해서 이 만두 속에다가 넣으면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맛있는 무만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무만두도 꼭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이 레시피들 들어보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게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식탁에도 제 에피소드 덕분에 더 맛있는 음식들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음력설을 기념을 하시나요? 기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음력설도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에 더더욱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음력에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